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4분기 심상치 않은 전자산업, LG, 삼성전자 연매출도 하향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지금 현재 미 연준이 지금 0.5%포인트 금리 인상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게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엔디매기 현상으로 지금 전 세계 전자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전자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부진이 심화될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D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모두 다 하고 있고, 특별히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감소에 우려가 표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경우는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판매까지도 줄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4분기 심상치 않은 전자산업, 삼성, LG전자 연매출도 하향 조정입니다. 13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매출 73조 7천억 원, 영업이익 6조 9천억 원, 이렇게 예상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인 매출 76조 8천 26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조 2,577억 원을 하회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상당히 예상치보다도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는 전자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4분기 실적을 본다면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이 4.1% 감소, 영업이익이 36% 감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2021년 4분기와 비교를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8% 하락, 49.9% 하락,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매출의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영업이익의 감소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보세요. 이 영업이익 자체가 36%나 감소하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거의 절반가량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그대로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을 3분기 실적과 그리고 전년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분기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40.1% 감소, 영업이익은 36% 감소, 그리고 2021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3.8% 감소, 영업이익이 49.9% 감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과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이렇게 감소폭이 있었지만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증권가의 예상대로 삼성전자 4분기 매출이 나올 경우 6분기 연속 매출 70조 원대는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매출 73조 9,800억 원을 기점으로 해서 분기 매출 첫 70조 원을 돌파한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출 자체는 70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문제는 이러한 70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익의 하락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금 삼성전자의 4분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49.9%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이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1, 2분기와 같은 경우는 14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영업이익, 그래서 여름이 걸쳐져 있는 분기죠. 7, 8, 9월. 이러한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떨어진 데 비해서 그리고 이번에 4분기에는 6조 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1,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대, 4분기의 영업이익이 6조 원대라고 지금 보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정치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이 2조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1조 8천억 원, 그리고 MX, 지금 모바일이죠. 스마트폰 부분이 2조 6천억 원, 그리고 C, 가전업체가 5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스마트폰의 판매는 중저가를 중심으로 부진한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수익성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메모리 출하는 3분기의 기저효과로 기대치에는 부합하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각각 24.3% 급락하면서 반도체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연간 실적 자체가 지금 올 초만 들어오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언급이 나왔던 것이 지금 올해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연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사실이죠. 올 중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달성한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매출 257조 6천억 원으로 이 전망치마저 대폭 낮춘 것입니다. 50조 원 정도 지금 낮춘 상태라고 지금 보면 되는 거죠. 연간 영업이익도 24조 8천억 원에서 시장 컨센서스인 46조 원을 하회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예상치보다 반토막이 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지금 내년 MX 사업부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7천만 대로 올해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하면서 시장 수요의 증가율은 한 자릿수 중후반 역성장을 고려할 때 갤럭시 S23 시리즈를 중심으로 중고급 스마트폰 판매 확대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의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많이 판매가 부진하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 캐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고 그리고 고가 제품으로 불리고 있는 갤럭시 S23 그리고 갤럭시 폴드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내년 TV 출하량도 증가하기가 쉽지 않는 환경이나 패널 가격이 하락했고 물류 비용이 하락하고 있기에 이익률 개선에는 중점을 둘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TV 출하량은 지금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늘지 않았어요. 원래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TV 출하량은 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 시절이 지나가면서 TV 판매량이 급속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 급속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패널 가격의 하락 그리고 물류 비용이 지금 팬데믹이 있었을 때는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이 물류 비용도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늘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관련해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장의 수익성을 개선을 위한 캐펙스 축소, 다시 말하면 그 생산량의 축소, 인위적인 감산, 이건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히려 지금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공장을 더 짓는 이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D램과 낸드의 출하 비트 그로스는 약 각각 10%, 20%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삼성전자 역시 재고 문제를 겪을 전망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DB금융투자도 인프라 중심의 투자 집행으로 내년도 메모리 비트 성장은 제한적인 상황이고 경쟁자들의 투자 축소와 감산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낮아진 메모리 가격이 탑재량 증가로 연결되는 내년 3분기 이후 메모리 업황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감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팔면 팔수록 그렇게 이득이 많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이 크로스 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이 만나는 지점이 꼭 하게 되는데 이제 폭등에서 폭락에서 이제 폭등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삼성전자는 끝까지 지키고 기대하고 있겠다. 이것은 이전에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통해서 체득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모리 가격 하락이 오히려 메모리 판매량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메모리 부족을 일으켜서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만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 LG전자도 그렇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LG전자도 4분기 실적 전망치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LG전자 4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이 22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이 4,970억 원. 이는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인 매출 22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454억 원을 밑돌 전망이라는 거죠.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4.4% 증가. 이는 전년보다 5.3% 증가가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문제예요. 지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33% 감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며 반토막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LG이노텍을 제외한 LG전자의 4분기 매출은 16조 5천억 원, 영업손실은 1,898억 원으로 예상보다 적자가 커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실적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TV 사업의 출하량 감소에 있습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LG전자의 HE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는 지난 3분기에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3분기 영업손실이 554억 원으로 적자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4분기에는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의 영업손실은 1679억 원으로 이는 적자가 2배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펜트업 효과가 꺾였고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하면서 TV 출하량 감소폭이 커졌기 때문이죠. 키움증권도 LG전자의 영업손실의 대부분이 TV 사업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성수기 유통 재고의 건전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데 이어서 올레드 TV도 유럽의 수요 부진, LCD TV와 가격 적자 확대, 이것으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올레드 패널의 가격이 편차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지금 LCD 패널의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LCD 패널의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편차가 크면서 지금 LCD로 만드는 특히 LED 제품들의 판매가 더욱더 많아져 간다라는 거죠. 이어서 가전은 인플레이션발 판가 인상, 그리고 주택경기 둔화, 이러한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물류비를 포함한 비용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솔루션은 PC, 모니터 등 IT 제품의 수요 약세에 따라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G전자에서 지금 그나마 성장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전장 분야예요. LG전자의 전장 분야는 4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은 지난 2분기 2015년 4분기 이후 26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할 만큼 고통을 받던 사업이었는데 LG전자가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업이었었죠.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장 사업이 지금 흑자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기차 사업의 확대, 이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특히 전장사업부의 실적은 물류비와 원재료 가격의 가격 하향으로 이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장사업부의 연말 기준 수주 잔고는 수주 증가 그리고 환율 상승 이것으로 인해 80조 원이 예상되고 전년 수주 잔고인 60조 원보다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수주 잔고의 25%는 전기차 부품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는 전기차의 활성화가 LG전자의 전장 사업의 성패를 가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LG전자의 올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LG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매출 84조 원, 영업이익이 4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작년의 매출은 74조 원으로 첫 70조 원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매출 70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LG전자의 2023년 영업 예상이익은 3조 4,253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LG이노텍을 제외한 단독 영업이익은 1조 7,185억 원으로 올해보다는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효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그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LG전자의 아픈 손가락인 TV시장은 통상적인 수익성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지금 세계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불황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고통의 나날을 보고 내고 있다. 물론 이득을 계속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